자, 지금부터 고우와 함께하는 음악여행, 별이 빛나는 콘체르토, 바이올리니스트 레일라의 연주로 그 막을 열겠습니다.
네, 레일락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 그의 위대한 예술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줄 저는 스토리텔러 유승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SG 워너비하고 이 반 고흐가 잘 맞을 줄 이렇게 몰랐어요, 저는. 굉장히 잘 맞았죠? 자, 여러분, 4월에 너무나 눈부신 봄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어떠한 수식어도 필요치 않은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여정을 쫓아 시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많이 갖고 왔어요. 제가 퀴즈도 내고 리액션이 좋으신 분, 눈빛이 초롱초롱하신 분, 이런 분들 제가 인상주의 화가들의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하나씩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고흐의 일대기인데요. 반 고흐는 27살에 화가가 돼서 37에 죽어요. 그럼 몇 년 한 거죠? 10년. 우리가 아는 위대한 명작들,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이런 것들은 고흐가 죽기 2년 전에 다 탄생돼요. 평생 일단 근데 무명화가였죠. 자, 이 놀라운 반 고흐는 10년의 그 짧은 기간 동안 작품을 몇 점 만들었을까요? 500개 넘어. 500개 넘어요. 자, 손 들고. 자, 앞에. 엄청 많아요. 1000개. 네. 2000개 딩동댕.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자, 시가 800억 하는 해바라기 드리겠습니다. 고흐는 10년의 그 짧은 생에 작품을 2100여 점을 남겨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에 하나씩 그린 꼴이죠. 그런데 우리 고흐 형님은 살아생전 단 한 점 팔아봐요. 돈 받고. 저것도 죽기 2년 전에 1988년도 아르레 붉은 포도밭이라는 작품인데요. 몇 달러 받고 파는 거죠. 지금 한 1000억대 합니다, 저거. 엄청나죠? 자, 그러니까 이 고흐의 인생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상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고흐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프랑스 땡? 땡? 애기? 땡? 저 위에 애기. 네덜란드 딩동댕.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오늘 제가, 자, 요거는 한 1200억 해.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 자, 반 고흐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잘 몰라요, 그거. 프랑스에서 죽었거든요. 프랑스에서 활동하다 죽었어요. 네덜란드에는 서양 미술 역사상 어마어마한 거장 3명이 있어요. 렘브란트, 아시죠? 빛의 화가. 그리고 페르메르, 저 진주귀걸이, 이거는 북유럽의 모나리자죠. 그 다음에 반 고흐예요. 이 두 분은 바로크 시대를 이끈 어마어마한 거장이고요. 그 후예가 반 고흐입니다. 이게 네덜란드의 포스예요. 자, 여러분, 고흐 가족인데요. 아버지는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이 집안은 그냥 목회자 집안이에요. 그래서 유럽도 장남이 가업을 이어야 돼. 그래서 고흐도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원래 고흐가 장남이 아니에요. 고흐 형이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얼마 있다 죽었어요. 그 형의 이름이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그래서 죽은 형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은 둘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망자의 이름을 갖고 태어난 좀 뭔가 불행이 예고된 그런 느낌이죠. 자, 여러분, 어쨌거나 빈센트는 동생 테오와 함께 10대에는
구필화랑이라는 삼촌이 운영하는 화랑에서 점원으로 일해요. 그럴 때 그때 그림을 접하게 되죠. 많은 그림들을 접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시험을 보게 되는데 떨어지죠. 4번 낙방해요. 아버지와 갈등 엄청나게 생깁니다. 자, 4번 떨어졌어. 이제 목사 못하겠다. 그래서 다 때려치우고 저 탄광의 어느 시골에 교회에 가서 선교사를 하게 되는데 이 고우의 가족에는 가족력이 있는데 그게 그 정신질환이 있어요. 동생들이 다 정신질환, 간질, 뭐 우울증 이런 걸로 막 다 죽어요. 이 가족력인데 고우도 그런 것 때문에 발작 증세를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교회 목사님한테 파면당하고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게 27살의 고우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우가 있기에는 동생 태호가 있었어요. 이 백수형을 위해서 태호가 이렇게 얘기하죠. 형은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보지? 설득력 있어요. 고우가 그 신앙심이 되게 깊은 사람이에요. 고우는 여러 가지 외국어에 능통했고요. 성경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일도 했었어요. 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고우는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사사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림을 시작하게 되죠. 27입니다. 자, 여러분, 고우가 살아생전에 800여 통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중에 600여 통이 동생 태호한테 보내는 거예요. 태호가 고우가 죽을 때까지 뒷바라지를 다 합니다. 생활비 줘, 물감 사줘, 뭐 해줘, 다 해줘요. 우리나라 또 150만 원, 1800년도에 지금 현재 시가 150만 원씩 준 거예요. 한 달에. 태호는 잘 나가는 화상이었어요. 파리에서. 유명세가 좀 있었죠. 실력이. 연봉이 높았어요. 어쨌거나 고우는 태호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어. 영혼의 단짝이야. 어떠한 그림을 그리거나 뭘 할 때 자기의 어떤 고민, 어떤 상황 이런 거 뭘 그리고 있을 때는 모두 편지를 써서 태호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고우가 불멸의 화가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감동을 주는 이유는 고우 그림에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스토리는 편지에 남아있죠. 여러분, 초기작들입니다. 스케치를 하죠. 처음부터 그림을 시작한 사람이 유화 못 그려요. 다 스케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농부, 이런 사람들 손 이런 것들을 그리죠. 농부의 일하는 신성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그리게 되죠. 자, 유화에도 도전합니다. 이제 고우 초기작의 특징은 고우 그림 같지 않죠. 낯설죠. 고우 초기작이 이래요. 어둡고 칙칙하고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어디서 오느냐? 고우가 위대한 화가로 성장하는데 3가지의 요인이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거 누구죠? 밀레. 밀레의 만종이에요. 고우는 밀레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밀레 그림을 너무너무 경이롭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밀레는 상업적인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밀레도 저 바르비종이라는 프랑스 어느 시골 가가지고 농부들을 그려요. 돈이 안 되는 미술, 상업 미술을 하지 않고 순수 미술을 한 거예요. 그런 정신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밀레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밀레 그림을 모작을 많이 해요. 30여 점을 모작을 합니다. 그죠? 자, 씨 뿌리는 사람, 낮잠, 이삽 주는 여인 이런 것들이 다 고우는 틈틈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밀레 그림을 모작하죠. 자, 어쨌거나 이 초기에 이 반고우는 이제 유화 자신을 대표하는 위대한 걸작을 만들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기획을 하게 되는데 약 5년에 걸쳐서 만든 그림이 바로 이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그림을 5년 걸려서 해서 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저는 스케치며 이런 데생 이런 것들이 엄청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결국에는 5년 만에 이 감자 먹는 사람들을 완성을 해요. 그래서 고우는 너무너무 자기가 대견했어. 와, 내가 해냈어 드디어. 그래서 빨리 동생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파리에 있는 동생 태호에게
이 사실을, 이 그림을 포장해서 편지와 함께 보냅니다. 태호야, 형이 드디어 해냈어. 태호는 형 정말이야? 빨리 보내. 보고 싶어. 보냅니다. 태호한테 왔어요. 포장지를 깝니다. 그 그림을 본 태호는 쓰레기야. 쓰레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파리는요, 인상주의의 그 화려한 컬러가 넘쳐대는 그런 그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런 밥맛 떨어지는 새카만 그림을 위대한 걸작이랍시고 보낸 이 고우가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이 반응에 고우가 엄청나게 좌절해요. 엄청나게 멘붕에 빠지고 실에 빠져요. 붓을 꺾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네덜란드를 떠나서 동생이 있는 파리로 떠납니다. Just a girl caught up in dreams and fantasies. Please save me. Reaching out for someone I can't see. Take my hand, let's see when we wake up tomorrow. Best lay plain sometimes or just a one night stand. I'll be then Cupid's demanding back his arrow. Let's get drunk on our tears and gone. Tell us the reason youth is wasted on young. It's hunting season and the lamb is on the run. For searching for meaning, but are we all lost stars trying to light up the dark? Who are we? Just a speck of dust within the galaxy. Why, it's me. If you'll not care for turns into reality, don't you dare let our best memories bring you sorrow. Yesterday I saw a lion kiss a deer. Turn the page, maybe we found a brand new ending. Well, we'll dance, sing it out, tears and God. Tell us the reason youth is wasted on the young. It's hunting season and the ram is on the run. But searching for mating, where are we all lost stars trying to light up the dark? I thought you out to crying. I thought you called my name. I thought you out there crying just to say. And God, tell us the reason youth is wasted on the young. It's hunting season and the lamb is on the run. But searching for meaning, but are we all lost stars trying to light up the dark? But are we all lost stars trying to light up the dark?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1886년 고우가 죽기 4년 전 이제 파리에 올라왔어요. 파리에 올라왔더니 와, 인상주의라는 이 화파들이 막 컬러풀하게 막 세상을 다 뒤집고 있었어요. 막 모네, 르누아르, 세라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저런 컬러 처음 봐요. 막 우리 고우 저거 여기다 대고 감자 먹는 사람을 들이댄 거죠. 죽이죠. 자, 고우는 두 번째 이 인상주의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아요. 이제 고우는 파리에서 세계 눈을 뜨게 됩니다. 자, 테오 집에 놀러 왔어요. 테오 집에서 얹혀 사는데 테오는 몽마르트 언덕에서 살고 있었어요. 몽마르트는 약간 변두리였는데 여기에는 많은 문인 화가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옆집에는 세라도 살고 있었고요. 막 이렇게 됐어요. 그 옆에 또 그 무랑루주 막 이런 데도 있었어요. 자, 고우가 바라본 풍경들을 이제 고우는 컬러에 눈을 뜨면서 컬러 시도를 하게 됩니다. 막 연습을 하게 되죠. 톡톡톡톡톡 찍어보기도 하고 막 붓터치를 막 해보기도 하고. 인상주의의 특징이 뭐냐? 인상주의는 빛을 그리는 사람들이에요. 빛의 움직임을 그리기 때문에 빛이 빨리 움직여. 그러니까 빨리 그려야 돼. 그러니까 스트로크가 짧아요. 퍽퍽퍽퍽퍽퍽 되게 스트로크가 짧아요. 임파스토라고 하는데. 자, 고우는 다양한 붓터치들을 연구하고 몰두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엄청나게 그리면서 세계 몰두하게 되고요. 고우는 또 유명한 게 있죠? 자화상. 자화상은 고우가 한 36점 정도를 그렸는데 대부분이 프랑스 파리 시절에 그린 거예요. 자, 고우가 이 자화상이 굉장히 위대한 거는 이 36점, 이 다양한 이 그림들이 붓터치가 같은 게 없어요. 다 달라.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그만큼 고우가 굉장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어쨌거나 우리 고우 형님은 자화상을 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뭘까요? 자화상을 열심히 그릴 수밖에 없었어 또. 딩동댕 나오세요. 애기 보내세요. 자, 돈이 없어서 고우는 모델 살 돈이 없어서 자신을 그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 요거는 르누아르의 2천억짜리예요. 자, 르누아르의 2천억짜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색과 심취했던 이런 고우가 이제 파리에서 2년을 보내는 내내 몸이 피폐해져 가고 있었어요. 이 그림의 네 컷의 그림 중에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응? 술 딩동댕 나오세요. 자, 술 딩동댕. 자, 요거는 크림트 아저씨의 3,500억짜리야. 여러분, 이 술은요, 압생트라는 술인데요. 이때 당시에 전 유럽을 완전히 그냥 막 초토화시켰던 독주입니다. 싸고 굉장히 독해요. 70도에서 100도. 그래서 초록 요정이라고 불러요. 먹으면 환각 증세가 나요. 이때 당시 파리의 예술가들, 아티스트들 이 술에 안 취해서 안 먹은 사람이 없고 저것 때문에 그 사고로도 굉장히 눈이 멀어. 황반현상이라고 그래서 노랗게 보여요. 고우는 황금의 화가 뭐 이러잖아요. 노란색 빛의 화가 이러는데 진짜 노랗게 보였어요. 저거 중독증이었어요. 황반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우는 저것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종합병원 간질 병이란 병은 다 들고 다녀요.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꼴초에다가.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고우는 도저히 안 되겠어. 동생이 저 시골, 우리나라로 치면 저 남해 같은 곳이에요. 남해 같은 곳으로 남부 프랑스 아르리라는 아주 따뜻한 지방으로 보냅니다. 자, 고우는 이제 프랑스 남부로 떠납니다.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Fill my heart with song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Dun, da, da, da. Little dark, dark day.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Fill my heart 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여러분, 강연과 공연을 동시에 보니까 짬짜면 먹는 것 같죠? 자, 여러분, 고우가 드디어 남부 프랑스 아를로 왔어요. 굉장히 따뜻한 곳이에요, 여기는. 여기에 고우는 꿈이 있었어요. 이 노란 집을 계약을 해요. 저 노란 집. 자, 실제로 저 노란 집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부서졌어요. 저 노란 집에서 고우는 화가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밀레처럼 작품 활동을 하고 싶었어. 그게 꿈이었어요. 밀레처럼 하고 싶었죠. 그래서 고우가 자기가 파리에서 알고 있던, 그러니까 테오가 소개시켜줬던 유명한 화가들, 이런 사람들한테 편지를 쫙 보내요. 야, 여기 내려와라. 여기 우리 공동체로 해서 화가의 마을을 만들어서 작품 활동을 하자. 개무시당하죠? 당연히. 고우 아무것도 없죠? 무명이죠? 그죠? 자, 이 프랑스 아를, 이 따뜻한 이 남부 지방에는 해바라기 밭이 광활하게 있었어요. 이 해바라기에서 그 기름을 추출해요. 기름을 추출해서 막 이제 쓰는 거죠. 고우는 흔한 게 해바라기야. 손에 잡혀. 그래서 아르에 가자마자 저 아름다운 해바라기 세 송이를 딱 끊어가지고 첫 번째 해바라기 작품을 딱 만듭니다. 첫 번째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총 12점이 있어요. 여러분, 해바라기 작품은 총 12점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해바라기, 세 번째 해바라기, 그리고 가장 유명한 15송의 해바라기가 있어요. 두 번째 해바라기는 일본의 회장님이 사서 그 1938년도에
800억을 주고 샀는데 히로시마 원자포탄 맞아가지고 날라갔대요. 이게. 자, 어쨌거나 이 유명한 해바라기가 이제 탄생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편지를 보냈는데 고갱이 온다는 거예요. 고갱이. 폴 고갱이. 이 고갱은 원래 프랑스에서 펀드 매니저였어요. 펀드 매니저. 투자자들의 돈을 다 날려먹고 도망 다니다가 그림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빨이 되게 좋아요. 약간 사자가 있어요. 고갱. 근데 일단은 고흐보단 유명했어요. 고흐보단 유명했어요. 제가 뭐 파리에서 약간 도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작품도 팔고 뭐 전시회도 하고 막 이렇게 약간 사자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비즈니스맨이죠. 고갱이 온다는 거예요. 와, 고흐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 고갱이 오게 된 이유도 태호가 보냈어요. 태호가 고갱의 빚을 좀 갚아주면서 또 생활비도 대주면서 가서 좀 해. 내가 그림 팔아줄게. 이런 거죠. 화상이니까 잘 나가는 그때 당시. 그래서 고갱이 괜찮은 거예요. 뭐 손해볼 게 없어. 그래서 그럼 내가 가보지 뭐. 이 소식을 전해들은 고흐가 너무너무 뛸 듯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 고흐의 방에 여기에 고갱을 맞이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인테리어를 뭘로 하느냐? 해바라기 3송이, 해바라기 작품 3개를 그려요. 그래서 딱 걸어놔요. 자, 바로 그 유명한 15송이의 해바라기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고흐의 그림이 굉장히 위대한 것은요. 여러분, 그림이 원래 이렇게 원근법도 없고 같은 노랑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고 뭔가 스타일리시하고, 그죠? 이게 고흐예요. 이게. 이런 게 고흐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고흐가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해바라기 3점을 딱 그려가지고 쫙 방에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차역으로 고갱을 마중 나갑니다. 사랑이 너무 멀어 올 수 없다면 내가 갈게 말 한마디 그리운 저녁 얼굴 마주하고 앉아 그대 꿈 가만 들어주고 내 사랑 들려주며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나라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꽃으로 서 있을게 여러분들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이것도 제가 미디어 아트 되게 비싸게 전시할 때 쓰던 장면들이거든요. 야, 오늘 세 가지를 다 가지셨네요. 자, 여러분. 고갱이 도착했어요. 고우는 뛸 듯이 기뻤어요. 자, 이제부터 고갱과 고우의 2달간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는데요. 이 둘은 술 먹고 담배 필 때 빼고는 매일 싸워요. 무지하게 싸웁니다. 서로 성향도 다르고 아티스트들이니까 기가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 각자 이 서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옆에 가서 고우가 깐죽대고 이게 뭐 이렇게 이거 막 지적질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싸웁니다. 담배 피고 술 먹을 때는 되게 친해요. 엄청나게 싸웁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밤의 카페 테라스가 고우의 노란 집 근처에 있고요. 이 밤의 카페는 바로 집 앞에 있는 거예요. 이 다른 거예요. 자, 이 밤의 카페의 여주인이 있어요. 진우 부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옆에 이 진우 부인은 고갱이, 왼쪽은 고갱이 그린 거, 오른쪽은 고우가 그린 진우 부인이에요. 고갱은 이 진우 부인을 그냥 술집 요정 작부 느낌으로 저렇게 술 앞에 놓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고우는 고상한 여인으로 표현을 해줘요. 존중하죠. 실제로 고우를 나중에 그 정신병원에 들어갔을 때 좀 챙겨주는 사람이에요. 저 진우 부인이. 자, 이렇게 달라요. 이 대상에 대한 어떤 존중감, 어떤 이런 것들이 고우와 고갱이 굉장히 다르죠. 무지하게 싸웁니다. 자, 고갱이 고우의 그림을 하나 그려줘요. 고우 그림을 그려줬어요.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는 고우. 이 그림을 본 고우는 대분노를 합니다. 마치 어디 아주 쪼그라진 할아버지가 찌질하게 저 조그만 방에서 그냥 이러고 있는 저 모습이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대판 싸웁니다. 무지무지하게 싸워서 마침내 12월 23일 고갱은 다 짐을 싸요. 다 때려부시고 짐을 싸고 나 파리로 간다. 막 기차역으로 가요. 기차역으로 막 가요. 고우는 고갱이 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달려갑니다. 고갱! 달려가는 고갱의 어깨를 툭툭 쳤어요. 고갱이 싹 쳐다볼 때 그가 보는 자리에서 왼쪽 귀를 쫙 잘라버려요. 고갱이 소스라치며 놀라며 경악을 하죠. 그 자른 귀를 신문지에 싸서 우리 고우 형님은 자기 애인한테 술집에 있는 자기 친한 여자친구한테 갖다 줍니다. 말아가지고 뭐야? 와! 고갱은 다시는 죽을 때까지 고우를 안 봐요. 타이티 섬으로 떠나. 타이티 섬에서 살아요. 자, 여러분, 이 고우 형님은 귀 잘랐죠. 귀 잘라서 자기 아는 술집 여자친구한테 갖다 줬죠. 그 다음날 자화상을 하나 딱 그리죠. 붕대를 칭칭 감은 자화상을 그립니다. 여러분, 색이 너무너무 강렬하죠. 고우 그림의 이제 고우의 그림이 고우의 스타일이 완성돼 가고 있는 거예요. 고우의 그림의 특징은 일단 원근법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강렬한 테두리 선이 있어요. 진한 테두리 선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강렬한 컬러감을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상주의에서 영향을 받았고 또 일본 미술, 그러니까 화투 같은 그림들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일본의 그 자포니즘이라는 그 일본의 우리 사케집에 가면 걸려있는 그런 그림들 있죠. 그런 것들이
그 인상주의 화가들한테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들이 다 그런 미술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특히 일본 미술에 굉장히 열광을 했고요. 저 스타일로 저렇게 갑니다. 그래서 고흐 스타일이 나오게 되죠. 자, 이제 고흐는 점점 환청도 들리고 막 발작 증세가 심해요. 그래가서 스스로 생레미 요양병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레미 요양병원이 실제 지금도 있어요. 저 생레미가 아르레 있습니다. 자,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이제 태호가 달려왔어요. 형이 또 입원했다고 했어. 달려와서 참 태호는 정말 대단한 동생이고 태호 같은 동생이 있었으면 정말 고흐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저 요양병원에서 의사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형 병실 외에 1층에다가 병실 하나 더 얻어요. 그래서 거기 작업실로 쓰게 해줘요. 붕대를 칭칭 감고 병실에 침대에 딱 누워서 밤에 창밖을 딱 봅니다. 여러분, 고흐가 처량하죠. 어머, 저 창밖에 별이 총총총총총총 막 빛나는 게 너무 예뻤어요. 그 다음날 1층 작업실로 당장 달려가서 3일 만에 그린 그림이 바로 별이 빛나는 밤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은 작아요. 70cm 정도 되는데 정신병원의 창이 작겠죠? 넓지 않겠죠? 그걸 통해서 본 프레임. 그래서 고흐는 이러한 별을 그리는데요. 이 막 미치광이 저 휘몰아치는 저 역동적인 별. 저거는 어떤 학자들은 고흐의 발작 증세가 심해서 저렇게 왜곡돼 보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이때 당시에 그 위성, 행성 궤도를 쫓아가 봤더니 저렇게 성운이 포착됐다는 거예요. 고흐는 원래 밤하늘에 관심이 많았던 화가였죠. 자, 정신병원에 있는데 또 좀 안 좋은 소식이 들어와. 태호가 결혼한대요. 동생이. 결혼하면 나 생활비 안 줄 것 같잖아요. 애도 낳대. 미치겠어요. 고흐가 자기 조카를 위해서 그립니다. 아몬드 나무, 그 유명한 아몬드 나무를 아기 방에 걸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고흐가 황반현상이라는 이론이 다 날아가는 게 저 그런 그림들 때문에 그래요. 노란색이 없잖아. 아주 제정신의 사람이 그린 그림 같죠. 자, 태호도 미쳤어요. 자기 아들 이름을 빈센트 반 고흐라고 또 줬어. 환장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위대한 그림들이 죽기 2년 전에 막 태어나고, 지금 고흐는 이제 6개월 정도 남았어요. 살 날이. 이렇게 고흐가 아르레서의 요양생활을 마치고 퇴원을 해서 이제 태호는 파리 근교의 오베르시지아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일상거리 정도 되는 곳으로 불러들여요. 다시. 그래서 고흐는 이제 다시 파리 근교 오베르시지아르로 옵니다. L is for the way you look at me. O is for the only one I see. B is very, very extraordinary. E is even more than anyone that you adore. Love is all that I can give to you. A love is more than just a game or two. Two is love can make it. Take my heart, but please don't break it.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Starting that day. Sweet dawn,
all that I can give to you. Oh, love is more than just a game. Oh, two is love can make it. Take my heart, but please don't break it.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Oh,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자, 이제 오베르 시자르 성당이라는 작품이고 실제 오베르에 가면 있는 성당입니다. 고흐의 그림은 다 실제로 있어요. 상상화가 없어요. 다 다큐멘터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왜곡되는 근데 지금 봐도 너무 스타일리시하죠. 그림들이 저런 스트로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각적이고 현대적이고 사실은 고흐는 현대미술의 시작점을 알리는 화가이기도 합니다. 저런 것들 때문에. 자, 여러분. 오베르 시자르에 왔어요. 왔더니 이 카시에 박사를 동생이 소개시켜줬어요. 이분은 정신질환을 고쳐주는 박사님인데 이 당시에 뭐 그 모네 뭐 이런 그 인상주의 화가들 파리에서 이런 아티스트들 다 이렇게 좀 병이 되게 많았어요. 치료해주는 선생님으로 좀 유명했어요. 그래서 또 태호가 이 또 미술계에 또 발이 넓으니까 이 카시에 박사님을 소개시켜줘요. 이 카시에 박사는 고흐가 그린 두 개의 카시에 박사 작품인데요. 하나는 일본의 제지회사 사장이 사가요. 소더비 경매에서 800억에 사가는데 지금 한 1000억 되죠. 지금 1000억 정도 되는 거죠. 이 작품. 이 카시에 박사 저거 들고 있는 저 약초가 고흐의 정신질환을 고쳐주기 위해서 쓰는 저런 약재라고 합니다. 저게 카시에 박사는 고흐를 되게 많이 돌봐주고 또 고흐한테 그림도 배웠어요. 몸도 돌봐주는 대신에 그림도 고흐한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흐가 죽고 나서 카시에가 그 고흐 그림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린 거를 고흐라고 하면서 팔았던 위작 그런 것들도 했다고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 고흐는 이제 한 2달 정도 이 오베르에서 지내거든요. 그때 한 70여 점의 작품을 남겨요. 엄청나죠? 하루에 한 1.5개씩 그리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오베르 시자르에는 이런 밀밭이 있었어요. 광활한 밀밭이 있었어요. 고흐는 여기서 캔버스를 탁 피고 그림을 그립니다. 저 까마귀가 날고 있죠? 저 까마귀는 나중에 밀밭을 다 그리고 나서 권총으로 허공에 총을 빵 쏘면 얘들이 날아갈 때 팍팍 날아갈 때 순간적으로 스트로크로 막 그려내는 거예요. 고흐는 저 까마귀를 다 그려내고서 그 총구를 자기 가슴에 탁 대고 빵 하고 쏩니다. 고흐의 마지막 유작이 까마귀 나는 밀밭이 되죠. 여러분, 이 불행한 고흐 형님은 즉사하면 너무 좋겠는데 비껴 맞았어요. 1.5kg 되는 여인숙을 또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걸어와요. 그리고 3일을 앓다가 태호가 도착합니다. 태호를 보고 죽어요. 카시에 박사랑 카시에 박사 딸이 그 임종을 거둡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고흐는 지금 저 마지막 까마귀 나는 밀밭 이 순간 고흐는 영원한 영혼이 되어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뤄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게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젠 승리뿐 그만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날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가슴 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허락하소서 어우,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자, 여러분. 고우가 죽었어요. 동생 태호는 시름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다가 태호도 6개월 후에 죽어요. 여기가 바로 오베르시자르의 고우와 태호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해바라기가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고우 죽은 건 그렇다 치는데 태호도 죽었잖아요. 태호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애기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의 태호가 고우를 만들었다면은 슈퍼스타급으로 키운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 우리나라 전 세계 슈퍼스타로 키운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고우의 태호의 와이프 용한나 봉호와 그 아들 빈센트입니다. 재수씨죠? 자, 저 핏덩이를 남겨놓고 죽었어요. 어떻게? 그래서 남편 방을 유품을 막 정리하는데 거기에 막 고우의 작품이 한 2,000개가 그냥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고우는 그때 당시에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죠. 알려지지 않았죠. 그런데 요한나가 그 600여 통의 편지를 발견해요. 그런데 이걸 읽어보니까 너무 스토리가 그냥 막 구구절절해. 그래서 요한나가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으로 가서 책으로 내요. 반고우 동생에게 보낸 편지라는 책을 내는데 이게 굉장히 히트를 해요. 이 책을 히트하면서 이제 요한나는 전시를 하러 다닙니다. 고우의 그림을 알리러 다녀요. 그리고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 태호한테도 그림에 대해서 좀 배운 사람이죠. 근데 요한나가 봤을 때도 이게 이 시아버지의 그림이 이게 허접하지 않거든요. 뭔가. 그래서 지금의 반고 이 슈퍼스타급으로 키운 사람은 바로 이 제수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나도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지금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은 전 세계 딱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 뮤지엄, 그리고 파리 오르쉐 미술관에 있죠. 이 오르쉐 미술관에 있던 것들은 고흐가 요한나나 이런 사람들이 팔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에게. 나중에 이제 파리가 다 매입해가지고 저기다 하는 거고, 반 고흐 재단에서 우리 암스테르담 반 고흐 뮤지엄을 만들어줘서 거기다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 고흐의 작품은 여러 군데 퍼져 있지만 그래도 메인들은 다 바로 오르쉐와 파리에 있고요. 오리지널은 네덜란드지만 고흐가 파리에서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마케팅을 너무너무 잘한 우리 프랑스가 또 고흐의 마케팅을 아주 잘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고흐는 미치광이 화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흐는 원래 목회자가 꿈이었고 목사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사업에도 동참을 했었고요. 외국어가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천문학, 특히 별자리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이 사람은 독서광이야. 천문학에도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 고흐입니다. 그래서 고흐의 그림에는 별 그림이 많습니다. 우리가 태양의 화가, 뭐 빛의 화가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고흐를 별의 화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고흐의 마지막 별까지 가려면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강의를 마지막 곡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winter chills in colors on a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 listen now. Starry, starry night, flaming flower that brightly prays, swirling clouds in violet haze, reflects in Vincent's eyes of china blue, colors changing hue, morning fields of amber gray, weather faces lined in pain, are soothed beneath the artist's loving h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 listen now, For they could not love you, but still your love is true. And when no hope was left inside on that starry, starry night, you took your life that lovers often do. But I could told you, Vincent, this world was never meant for one as beautiful as you. Starry, starry night,
dress hung in empty halls. Frameless has on nameless wall. With eyes that watched over that can't forget. Like the stranger that you've met, the rugged man in rugged clothes, the silver throne of a bloody rose, like crutch the broken on the virgin snow.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re not listening still. Perhaps they never will.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크로스오버 가수 김영재 가수, 그 다음에 재즈 보컬리스트 김혜리였습니다. 저희 셋이 한번 인사하고 끝내시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유익하고